처사의 서가책사, 부계자저 민영순역 규원사화. 피눈물로 쓴 한 권의 책, 350년 전 한 은사가 후손에게 남긴 비밀의 역사책, 여는 글, 처사의 화두. 여러분, 1675년 조선 숙종 원년의 어느 깊은 산골을 상상해 봅시다. 과거에 거듭낙방한 한 늙은 선비가 있습니다. 호는 부계자, 본명조차 후세에 전해지지 않은 무명의 은사입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잃어버린 우리 상고사의 자취를 더듬다가 마침내 산속 바위굴에서 발견한 한 권의 예책을 만납니다. 고려 말청평 이명이 지은 진형유기. 그 안에 발해시대의 사서조대기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계자는 그 책을 베껴 쓰고 자신의 통한과 사상을 보태어 한 권의 사서를 완성합니다. 사대주의에 빠진 조정에 분노하고 잃어버린 강역에 피눈물을 흘리며 쓴 책. 그것이 오늘 처사의 서가에서 펼쳐볼 책, 부계자의 규원사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판본은 민영순 선생이 옮긴 다운샘 출판사 역주본, 원문과 번역, 그리고 친절한 주석이 함께 실린 표준 보급판입니다. 책과 저자. 저자 부계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계는 벼로이고 본명은 미상입니다. 다만 책의 자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시리에 빠져 전국 각처를 순방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잃어버린 상고사와 강역에 깊이 매료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저술 시기는 1675년 숙종 2년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깊은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명나라 멸망에도 여전히 중화사관을 떠받들던 그 답답한 시대에 한 무명의 은사가 홀로 단군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지요. 오늘 다룰 민영순역 다운샘 출판사 판본은 2008년 초판 발행 약 214쪽 분량입니다. 원문과 번역, 주석이 함께 실려 있어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기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300여 년간 사실상 금서로 묶여 있었던 이 책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대종교의 성립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책의 뼈대. 규원사화의 본문은 단 4부분으로 이루어진 단출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압축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첫째, 조판기, 천지창조의 시간.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환인천재, 환웅천왕,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작은 신들의 무리가 우주를 빚어가는 약 20만 년의 이야기입니다. 동식물이 차례로 땅 위에 피어나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태식이, 환웅의 신시시대.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신시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농사, 문자, 예법, 의학이 이때 펼쳐졌다고 기록합니다. 셋째, 단군기. 단군조선 47대 1200년. 이 책의 핵심입니다. 단군 임금이 기원전 2333년 우수화 벌판에 임검성을 세우고 시작된 단군조선이 이후 47대에 걸쳐 만주, 요동, 한반도 북부 일대를 1200여 년간 다스린 치세의 기록입니다. 각 단군의 재위연도, 주요 사건, 외교, 전쟁 기록까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넷째, 만설 부계자의 통렬한 실론. 부계자가 자신의 주관적 사유를 풀어놓은 결정적 부분입니다. 모화 사상에 물든 조선 사대부에 대한 통렬한 비판, 잃어버린 옛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연청북벌론, 그리고 주체의식을 잃어가는 민족의 장래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골격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350년 전 한 무명은사의 시대를 향한 분노와 후손을 향한 사랑이 책 전체를 관통합니다. 깊이 읽기. 이 책에서 처사가 특별히 인상 깊게 읽은 3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만설의 통렬한 자기 비판. 남의 나라 역사만 외우는 자식들이여. 부계자는 만설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나라 사대부는 자기 나라 일은 배우지 않고 오로지 중국 일만 배우려 하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1675년의 외침이 2026년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선의 4대 주인은 그저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정신의 식민하였다는 사실을 부계자는 35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단재 신채호가 250년 뒤 외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이 책의 직계 후예입니다. 둘째, 단군기의 47대 단군연표, 잃어버린 1200년의 복원. 이 책이 한국 역사학에 던진 가장 큰 충격은 단군 조선이 추상적 신화가 아닌 47대 1200년의 구체적 정치체로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단군 임금 93년, 부루 34년, 가륵 51년, 오사 49년, 구을 35년, 평균 제위 25에서 30년대로 자연스러운 분포를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북한 사학계는 단군 조선의 통치연대 자체는 1500년으로 다르게 보지만 47대 왕이 평균 제위했다는 묘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고조선 사회 설명에 채택해왔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사료적 가치가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환단고기와 비교했을 때의 절제된 미덕. 처사의 서가 2편에서 다룬 환단고기가 환국 7세에서 배달 18세를 거쳐 단군 조선 47세로 9000년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규원사화는 환웅 신시와 단군 조선 1200년에 집중한 훨씬 절제된 사관입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규원사화는 다른 단군 관계 비사들에 비해 과장이나 가필이 적어 일부 내용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할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같은 제야사서 계열이라도 결을 달리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술적 균형. 처사문은 어떤 사서든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읽습니다. 진서설의 입장. 이상시는 단군기에 등장하는 중국과의 외교, 전쟁 기록의 연대가 중국 사서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사회과학원 연구자 최인철은 규원사화는 다른 단군 관계 비사들에 비해 과장이나 가필이 적다며 부분적 사료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위서설의 입장. 강단 사학계에서는 20세기 초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위작되었다는 견해와 숙종 연간 저술 자체는 인정하되 그 내용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병립합니다. 본문 일부의 어휘와 개념이 17세기 한문체와 어긋난다는 지적, 인용된 진역유기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근거입니다. 처사의 견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저술 자체가 1675년 무렵 이루어졌다는 점은 학계 다수가 인정합니다. 둘째, 그 내용을 글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러나 이 책이 조선 후기 민족주의 사관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상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환단고기와 마찬가지로 사료로서의 가치와 사상사로서의 가치를 분리해서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처사의 한마디. 여러분, 우리는 시리즈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1편의 박정재 한국인의 기원에서 시작해 2편의 안경전 환단고기 역주, 3편의 단재 신채호 평전, 그리고 오늘 4편의 부계자 규원사화에 이르렀습니다. 이 흐름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역사를 자기 말로 다시 쓰려는 한국 지식인의 끊이지 않은 노력입니다. 350년 전 무명의 은사도, 100년 전 리순 감옥의 단재도, 오늘의 안경전 박정재도 모두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같은 질문 앞에서 각자의 시대 언어로 응답했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가르침, 내명자 경외단자 의가 다시 떠오릅니다. 부계자가 만설에서 보여준 통렬한 자기 비판은 남명 선생의 처사 정신과 깊이 통합니다. 벼슬을 거부하고도 시대를 외면하지 않는 정신, 산속에 살면서도 천하를 잊지 않는 마음. 오늘 처사문이 잊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정신입니다. K120 영노화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길도 결국 자기 뿌리에서 길어올린 자기 미래입니다. 350년 전 호롱불 아래 떨리는 붓끝과 오늘 우리가 마주한 카메라 앞은 결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닫는 글. 오늘 처사의 서가에서는 부계자의 규원사화,
민영순 옴김다운샘 판본을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사대주의에 물든 시대에 한 은사가 피눈물로 남긴 우리 상고사. 이 한 줄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꼭 직접 책장을 넘겨보시기를 권합니다. 214쪽의 짧은 분량이지만 하룻밤이면 충분히 정독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수서령과 일제사료수탈, 잃어버린 우리 책의 행방을 다룬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다룬 규원사화, 환단고기, 진역유기, 조대기 같은 책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전해졌는지 그 비극적 행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